이번 강의는 좌파 시리즈 레즈비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즈비언의 특성을 알아보고 레즈비언에서 어떻게 페미니즘이 도출되는지 그것을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전 강의에서 레즈비언이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 소아시아의 레스보스 섬, 섬의 모양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성기를 닮은 섬이에요. 레스보스 섬. 여기서 탄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스비언이란 말은 레스보스 섬 사람 또는 레스보스 섬에 있는 여자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발전해서 여자 동성애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포라는 서정신이 있었는데, 이 사포가 거기에 살면서 그 대부분 옛날에는 그 여자들이 교육에서 소외됐잖아요. 그 소외된 여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육. 어떤 이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다가 아마 그 아주 잘생긴 여자 또는 남자답게 생긴 여자들과 동성애를 즐긴 것 같아요. 그리고 사포는 그 여자의 허벅지에다 대가리 받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냥 동성애 하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레즈, 간단하게 레즈라고도 해요. 레즈. 레즈 이러는데 약자로는 레즈 이렇게 써요. 레즈.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를 일반적으로 게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여자끼리 이 동성애도 게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를 확대해서 뭐 게이를 다 그렇게 하는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백합이라고 한답니다. 백합. 의미가 있는 말이죠. 백끼리 합한단 말이에요. 이 백은 흰 백자, 흰 백자일 수 있고, 흰 백은 이게 음의 특징인 거죠. 음끼리 합한단 말이에요. 또는 일백백자, 백이 합한다는 백, 백이.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백한다는 말이 있어요. 백한다. 그러니까 선교한다고 우리 백한다고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 재밌죠? 백한다. 그러니까 백을 합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이란 말은 여자의 그 음부를 가르칠 수 있고, 여자와의 성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의 역할에 따라 그 이름을 분류하는데, 여자 동성애자 중에 남자를 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장을 하고 뭐 우락부락 하고, 요즘 페미니스트 리더들 나오잖아. 거의 남자같이 이제 못생기고 화장도 못하고 머리 짧고 그냥 여자로서의 역할을 거의 소외당한 그냥 남자들이고 누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애들, 그게 부치야, 부치. 그야말로 이제 소수자의 끝판왕이지, 끝판왕. 소수자의 끝판왕이 여자 동성애자인 레즈 중에서 부치지, 남자 역할을 하는. 그 누구야 지금 유명한 여자, 무슨 외국에 나가서 모토하고 그런 여자 있잖아. 이름은 모르겠는데 엄청 뚱뚱하고. 그러니까 레즈의 부치는 모든 소수자들의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향성이 확실하잖아. 지향성이. 어떤 운동을 하려면 목적이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중에 이성애자들은 그냥 뭐 권력을 빠는 거야. 그냥 직업인이지, 직업.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고. 아니면 이 좌파 사상에 오염된 애들인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투쟁력이 약하다고, 이성애자들은. 그러나 이런 애 같이 이게 소수자, 이게 부치 이런 것들은 사회에 대한 그 울분과 남성에 대한 그 원한과 이게 막 분노가 폭발하지. 그걸 때려 부셔야겠다는 그 지향성이 엄청난 거지. 그 지향성이 악이야. 악에 대한 지향성이 엄청난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무기로 이제 때려 부시는 거야, 우리나라 사회를.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페미니즘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리고 여자 동성애자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게 페미나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더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 남자 동성애자 중에 남자 역할을 하는 걸 탑이라고 하고 여자 역할을 하는 걸 바텀이라고 그래요. 탑이라는 건 위에 있고 이게 바텀 밑에서 받친다고 해서 바텀이라고 한 것 같아요. 뭐 전물 바지지, 전물 바지. 그리고 영어에서는 주로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 여자 역할을 하는 걸 마리아라고 그래요. 실제 마리아도 그런 거지. 그 저기 성경에 대한 그 영지주의적 해석을 보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니 세례 요한,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죽은 사도 요한, 그 모습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로 그려지는 거지.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동성애. 그러니까 성삼위에서도 지금 이 마리아가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동성애 자가 되는 거지. 영지주의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리고 이시스, 세트, 여기에서 나오는 호루스, IHS, 이게 지금 예수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아시오? 카톨릭의 실권을 장악한 수도회예요. 수도회. 그리고 세계를 지금 장악한 한 축이기도 하죠. 그 이니셜이 여기서 나와요. 이시스, 셋, 호루스 나오는 거야. 이게 성삼이야. 그러니까 이시스가 이게 마리아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남자지. 남자인데 여자 역할하는 남자지. 여자 역할하는 바텀이야, 바텀. 세트. 이게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 세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리스를 죽이고 세트가 그 자리를 취해서 이시스하고 세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호루스인 거죠. 호루스. 이게 호루스가 이집트 파라오 왕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호루스가. 호루스란 파라오의 명칭 중에 하나예요. 호루스. 모든 파라오는 호루스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인 파라오는 호루스 영거가 돼요. 영거. 그리고 세트는 호루스 엘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늙은 호루스, 젊은 호루스 이렇게 돼요. 이 호루스가 견우라고 그랬죠. 견우고 농신이고 오시리스가 견우고 농신이고 이게 황소의 상징이에요. 황소. 이전 저 신화에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시리스는 이제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지.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고 디오니소스의 상징이고 오르페우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연결이 되죠. 일단 그렇고 이 방금 설명한
이게 원래 지금 동성의 의도는 그렇잖아요. 같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한다고 그러잖아. 어? 뭔 사랑이 이성에만 있냐? 어? 이성에만 사랑해나 동성끼리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동성애자들이나 좌파들이 동성애 논리를 옹호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근데 이게 사기라는 거지. 이성에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성끼리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같은데 뭘 느끼냐고.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구라가 나타나는 게 동생의 사이에서도 이 관계를 하려면 한쪽이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중에 이제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호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 중에 남자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레즈가 되는 거지. 성관계도 마찬가지야.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끼리 사랑을 한다. 불가능한 거야. 자지하고 자지가 뭔 성관계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되는 게 이게 학문을 제공하는 거지. 이게 학문이 이제 여자 역할을 하는 거야. 여자의 성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 한 여자가 레즈 중에 한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거지. 남자 역할을 해서 이 허벅지나 뭐 딴 수단을 써서 남자의 성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나 그 여자 레즈는 이 남자 동성애자보다도 좀 파괴력이 약하지. 중독력이 약하지. 왜? 육체적으로 좀 덜 파괴되니까. 왜? 항문 섹스를 안 하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된 그런 확률도 더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사기인 거지. 같은 성끼리는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중 하나를 남자나 또는 여자로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기이면서 그게 병인 거지. 질병인 거지. 왜냐하면 멀쩡한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그걸 즐기는 거지. 그게 변태인 거야. 그게 착시 현상이 착각이고 착란이지. 정신 착란이지. 그러니까 이게 또라이가 되면 그런 착란적인 걸 만들어서 지키고 그걸 보면서 극치의 쾌락을 느끼지. 일종의 변태지. 변태.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는 변태 성욕의 일종입니다. 변태 성욕. 뭐 바바리면 비슷한 거지. 이 일반적인 성행위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자 앞에서 뭐 학생들 앞에서 이게 자기 벗은 모습 보고 학생들이 놀라는 걸 그걸 즐긴다든가 남이 이렇게 성행위 하는 걸 지켜보는 그걸 가지고 딸딸이 치면서 거기에 쾌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변태 성욕 맞으면서 쾌감을 느낀다든가 또는 마약이나 뽕을 하면서 술을 먹고 그래야지 성행위를 해야 쾌감을 느낀다든가 또는 두들겨 맞아야지 성행위 두들겨 맞아야지 쾌감을 느낀다든가 또는 남을 학대해야지 뭐 쾌감을 느낀다든가 정상적인 관계는 안 되고 뭐 이상한 도구를 사용해서 해야만이 성적인 감을 느낀다든가 이게 다 변태인 거지 변태. 그러니까 동성애는 질병이고 사기고 변태다 변태. 쾌락을 추구하는 변태적인 행위다. 그리고 정신병이다. 정신병. 그 유년기에 가정 환경이 많이 작용한다고 그래요. 연구를 하면. 그래서 이제 부모 역할이 왜곡된 거지. 부모 중에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는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정상적인 남자일 때 남자가 남자의 성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와 함께 그 상대를 보는 여자를 바르게 보는 그 성 정체성까지도 상실한 거지. 그래서 이 정상적인 남녀 성생활로는 이제 이게 정신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져서 거꾸로 하는 거지. 남자를 여자로 생각하고 여자를 남자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우리 인식의 가장 기초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 여자의 특이 성이 되고 남자의 특성에 집중하면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음이 되고 양이 되고. 근데 이런 특성이 기초적으로 판별 기준인데, 에?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땅. 이게 정신이고 여자가 정신이야. 남자가 물질이고. 요런 게 이제 이 남녀 성 정체성을 따라서 인간의 사고에게 정착을 하는데, 이게 역할이 바뀌어 버리면 이것도 뒤집어진다고. 응? 선과 악이 뒤집어져. 음과 양이 뒤집어지고, 하늘 땅 개념이 뒤집어지고, 전신과 물질에 대한 개념이 뒤집어져서 온갖 것이 뒤집어져서 이 기준 자체가 허물어져요. 응? 진리에 대한 판별 기준 자체가 허물어져서 이런 애들이 거의 악에 물들기가 쉽지. 모든 동성애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악에 빠진 애들의 거의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의 그 성전환,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그 성전환 틀을 이용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악의 세력들의 악을 전수한다니까. 그러니까 악의 전수를 보면 기본이 동성애야. 동성애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인간 정신을 뒤집는 거예요. 성 정체성을 뒤집음으로 해서 인간 정신을 뒤집는다. 그리고 성 정체성이 뒤집히면 악의 노예가 있다. 그러니까 악이 인간을 조종할 때는 이 가장 쉽고 큰 무기가 성을 바꾸는 거예요. 남자를 여자를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면 정신이 이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돼서 그때부터는 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남자나 여자의 성 정체성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뒤집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뒤집혀요. 개념도 뒤집히고 세상에 대한 인식도 뒤집어지고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복되니까 이게 이제 전복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즐기니까 이게 결국 변태가 되는 거지. 변태가 되는 거,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궁궐에서도 지금 이제 궁녀들이 남자가 없으니까 동성애를 많이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궁궐의 레즈를 대식 또는 교붕 또는 밴데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레즈비언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레스보스의 사포가 첫 레즈비언이라고 해요. 레즈비언이란 말은 레스보스 사람을 뜻하고, 사포는 교육에서 소외된 여자들을 가르치다가 그 제자들과 함께 동성애에 빠졌다고 그래요. 이 사포의 이 동성애 역사는 누가 플로티누스 아파하고 비슷하죠. 플로티누스가 로마에 와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많어. 물론 당연히 제자들하고 그런 관계를 했겠지. 그 엑스타시라는 것도 엑스타시스, 동성애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스칼라 디 에로스, 에로스의 사다리, 그것도. 그러니까 플로티누스도 이제 신플라톤 철학을 가르치면서 제자들하고 그런 남성 동성애질을 했겠지, 당연히. 또 한 가지, 레즈비언 복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복장이 뭐 이게 주로 탈 코르셋 하잖아. 탈 코르셋 하고 머리를 짧게 하고 화장 안 하고 남자 옷을 입고
또 치마를 안 입고 좀 바지나 남자 복장을 선호하고 그러니까 여자를 탈코르셋이라든가 여자들의 그 이게 복장은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예요. 남성화. 복장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복장이 바뀌니까 여자들의 사고도 바뀌는 거예요. 사고도 남자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바뀌면 육체도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육체. 나중에 보세요. 이제 레즈비언이 횡행하면 여자들 막 털 나고 그래. 수염도 날 거예요. 수염. 이런 현상이 지금 서구의 서양이나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서양 가면 여자들이 목소리도 완전히 남자야, 남자. 아, 겁나. 몸도 남자처럼 변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동성애를 오래전부터 동성애를 교육하고 동성애가 횡행하다 보니까 여자 자체도 남성화되는 거야. 그래 여자가 남성화되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결혼도 안 하지. 애도 못 낳아. 불임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사회가 출산이 낮으니까 그 사회가 돼서 망하는 게, 응? 망해서 모든 게 파괴되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자의 남성화를 통해서 여자 씨를 말리는 거야. 어? 씨를 말려서 그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그게 이게 좌파들이 레즈비언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 전략이지. 또 한 가지 레즈비언의 페미화, 페미니즘화. 모든 레즈비언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거의 레즈비언이다. 물론 여기 페미니스트 중에서 레즈비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좌파 사상에 오염돼서 좌파 활동가로 활동해야 되니까 페미니즘이 된 애들이 있어. 페미니스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사상 때문에. 그러나 이 페미니즘의 주세력, 페미니즘의 꼭대기는 거의 레즈비언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쟁력이야. 투쟁력에서 이 페미니즘의 투쟁력이 뭐야? 대남성 아니야? 대남성 투쟁이지. 그 남성 혐오 아니야? 성적인 남성 혐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고. 레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레즈비언은 레즈비언 중에 남자 역할 하는 뭐 부치는 그 자기의 연적이 남자지. 남자고 자기들은 이제 여자들을 이 남자 연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돼. 이 모든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물이야. 그래서 이 남자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한남충이니 뭐 고추가 5cm니 온갖 군대를 조롱하고 군대 가는 남자들을 조롱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는 결국 페미니즘의 그 의도, 목적, 저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그 저희가 나타나고 페미니즘이 레즈를 내세우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라는 것은 여자 모양을 한 남자야, 남자. 그러니까 여자 탈을 쓴 남자지. 모양은 여자 모양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본성은 남자야, 남자. 말하는 스타일이나 모든 것들이 복장까지도 그렇지. 정체성. 그러니까 남자 사회. 그러니까 레즈비언의 페미니스트. 오리지널 강성 레즈비언은 무조건 페미니스트가 되는데 이 페미니스트는 남성 지배 사회, 즉 호모 사회를 보호하는 전사다. 최전방 여성 전사다. 그러니까 이 호모 지배 사회를
옹호하는 게 이게 남자 호모잖아. 응? 남자. 그 남자 호모 가지고만 되냐고. 남자 호모의 공격 대상은 여자인데, 응? 남자를 공격하는 그런 동성애자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레즈지, 레즈. 응? 그러니까 레즈비언은 겉모양은 여자지만 안에는 다 남자예요, 다 남자. 응? 여자분들이 지금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진 페미니스트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은 실수하는 거예요. 남자야 남자. 어? 여장을 한 남자라는 거지. 응? 페미니스트 남자예요, 남자. 레즈비언도 남자고. 그러니까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응? 탈만 여자 쓴 거야. 그 안에 있는 거 다 남자야, 남자. 그 다음 레즈비언의 그 악영향은 호모보다 적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얘들은 이제 학문 섹스를 안 하니까 육체적으로 좀 망가질 그런 게 적죠. 그리고 학문 섹스를 안 하니까 이제 질병에도 많이 걸릴 그런 가능성도 약하지. 그리고 원래 여자는 이중적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남자 혼자 있어. 남성 하나야. 근데 여자는 여자 안에 남성도 있어. 여자도 있어.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도 낳고 여자가 낳잖아. 만약 여자가 여자의 정체성 하나만 갖고 있다면 여자는 무조건 여자만 낳지. 근데 남자도 낳잖아. 그리고 남자 여자를 다 기르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자라면서 남성과 여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자가 동성애에 빠져도 그렇게 심하게 정체성 면에서 이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 동성애는 그렇게 큰 해악은 있지는 않아. 결론적으로 이제 레즈비언이 이제 페미니즘화 되는데, 그 남성 사회, 이것은 이 목적은 남성 사회지. 호모들의 남성 사회에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 응? 여장을 한 남자에 불과하다. 여자의 탈을 쓴 남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레즈비언이 증가하면 출산율은 떨어지고 가정은 파탄나고 교육도 파탄나지. 레즈 교육을 하니 그게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왕국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뉴질랜드 꼴 나는 거지. 그래서 똑똑한 놈들은 다 도망가고 머저리들만 남고,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제 노처녀로 다 늙어 죽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사회가 거기로 지금 급속히 가고 있습니다.